제3자가 볼 때 네. 오해라든가 뭐 어떤 의심이 있을 그런 거가 있다면 스스로 회피를 해서 그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판결을 쉽게 설명해 주는 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에 대한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난달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난 그런 사건인데, 이제 한의사가 그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진단한 네. 행위가 네. 의료법 위반인지를 네. 이제 다툰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1,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가 네. 대법원이 그걸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또 의사협회 쪽에서는 또 이제 반발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안에서 판사 이해충돌 문제도 또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걸 보면서 네. 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그 의사협회와 또 한의사협회의 그 양 직역 간의 뭐 싸움 아니냐, 밖으로 싸움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의료에 관한 법체계가 이제 의료법이 있고, 또 이제 한방과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법적 개념으로는 또 한의사들은 한방 의료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가 의사들이 하는 업무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한의사가 하는 영역인지, 사실은 다른 나라는 한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중국 같은 데는 있긴 한데, 중국은 중의학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는 이 자체 의학이 있긴 하지만 네.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냥 의학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거기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이제 한의사라는 이런 네. 업종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료 방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 해보셨겠지만 뭐 찜마, 부항, 그죠. 부항, 찜, 그 뜸, 그리고 침 맞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네.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사상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한다. 네. 그다음에 뭐 기의 흐름을 좋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의료 영역이 있는데, 두 직역이 있다 보니 이거가 경계선이 네.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 그 뭐 한의원 가봐서 알지만 네네. 손으로 맥 짚어보고 그 뭐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요새 누가 그러면은 잘 신뢰를 못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의료기기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요새 사람들이 믿지. 네. 예, 뭐 옛날 같이 그런 거 없던 시절에나 뭐 맥 짚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의료행위냐? 그러면 그 한의사들은 초음파라든가 또 요새 기본적인 의료 진단기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혈압을 재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소변 통해서 우리가 요새 분석하잖아요. 예. 피 검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일 텐데, 네. 이런 거를 뭐 한의사가 해도 되는 건지, 뭐 하나를 허용하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초음파 다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 초음파를 하게다 보면 그 이제 영상을 읽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분한테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의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뭐 한방에서도 그걸 보면서 도움은 받을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게 그 의료법과 또 이 한방 의료와 관련된 이 법 사이에 정확하게 누가 할 수 있는 건지,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는 할 수 있는데 네. 한의사가 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의사협회 말도 일리가 있고 또 한의사협회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 예.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모르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또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처방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네. 뭐 한의학에서는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료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쵸. 또 교육이 됐다라는 거를 누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 가장 본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네.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쵸. 과연 이 한의학 교육에서 이 초음파 치료하는 거라든가 또 그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진단기기들을 다루는 게 맞냐 이런 여부가 아마 이 대법원 판결에 네.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법원 판결 읽어보면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법원이 이 의료기기 써도 되고 저거는 써도 안 되고 이런 거를 법원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명확하게 뭐 보건복지부나 네. 뭐 의사협회나 뭐 아무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거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지 예. 뭐 판사가 뭐 의료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본적인 정신만 가지고 또 법의 해석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걸 보면 예, 사실은 뭐 이 판결 1심, 2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지금 원래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다루어서 실수가 나온 것이니까 최소한 교육 과정에 있든지 네. 뭔가 이게 명확하게 있을 때 그 한의사가 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다루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뤘다는 내용보다는 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서 네. 이거는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1심, 2심이 판단을 했어요. 예. 뭐 벌금 80만 원 선고했는데 예, 그래서 요새 보면 사실 하급식 판결이 더 타당한 것 같고 진짜요? 대법원 판결이 더 타당하지 않은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자주 접하다 보니까 네. 일단 대법원 판결이 뭐 더 진보적으로 판결을 끌고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상한 견해를 가져와서 결론을 뒤집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예. 대법원이 정말 어떤 의도로 이걸 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요새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판결 네. 뒷담화 내용을 대법관 분들이 싫어하시겠는데요.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어차피 뭐 대법원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세상이 변하니까 법에 대한 해석도 변해야 되는데 예. 이번 판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판결의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의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의사협회에서 바로 반발을 하면서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여기 이제 전원합의체니까 이제 대법관들이 다 다 참여했을 들어왔겠죠. 네.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노정희 대법관의 네. 남편이 지금 한의사이기 때문에 네.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회피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빠져야죠. 빠지는 게 맞나요? 일단은 부부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나 네. 또 어떤 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줄 자리에 있다면 하여튼 내가 공정하게 잘해도 예. 오해를 줄 자리에 있다면 회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해서 빠지는 걸 회피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판사 보고 빠져라는 건 재척이지만 뭐 회피라고 그러는데 저라면은 내가 예.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빠지겠다 해서 네. 사실은 빠져야 돼요. 네, 빠지고 여기서 자기가 이거 유죄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대법관이나 되는 그 자리에 계시면 네. 하나라도 오해받는 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가 잘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얘기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3자가 볼 때 네. 오해라든가 뭐 어떤 의심이 있을 그런 거가 있다면 스스로 회피를 해서 그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관련 규정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네. 회피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 영향을 줄 우려. 예, 그런 건데, 결국 그거는 포괄적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경우는 회피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 재판관들이 토의를 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사실 대법원이 정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예,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벌써 한의사한테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또 이제 후속 기사가 어떤 게 났냐면, 네. 이제 이런 초음파 기기 만드는 업체들이 네. 최근에 이제 그런 판매가 늘었다. 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이제, 이거 써도 되네? 한의사가 그러니까. 몇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 안 써오다가 이제, 써도 되네? 하니까 이제 그럼요. 뭐 구매 계약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 일단은 다 사죠. 네. 딴 데는 다 있는데 왜 없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법이 풀렸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검사도 혈액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압검사 다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그러니까요. 해도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은 법에 없으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네. 다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판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의혹 제기뿐만 아니라 아예 또 공수처의 고발도 지금 네. 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뭐 고발은 입증이 될까요? 네, 아마 그거는 좀 법적인 처벌은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무튼 보여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고발 당하는 것 자체가 네. 대법관한테는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명예가 추락하는 거죠. 그럴 일이 없도록 미리 했었어야죠. 네. 대법관이라면.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네,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요번 이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한의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명확히 정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법원까지 와서, 어떤 기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것까지 법원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